참가했어 이제 5인조야 이제. 징크스 약간 그거지. 조조군으로 전향한 관우에게 통렬한 일침을 날리는 산적이 된 장비의 모습이지. 저 조조의 파란색 옷을 입고 통렬한 일침. 아케인 시즌2 각자 같이 보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고 감상도 나눠보고, 그리고 아케인 측에서 또 굿즈도 보내주셔가지고 굿즈도 한번 까보고 뭐 이런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아케인 1은 제가 너무 재밌게 봤는데 3년 전에 봐가지고 내용이 좀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한번 다시 봤어요. 시즌2 보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뭐 스토리 좀 설명드리고 같이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케인이라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너무 재밌고 잘 만들었고 영상미도 좋고 내용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굉장히 그 사건이 복잡해요. 되게 단순한 플롯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되게 자질구레한 게 계속 얽혀있어요. 인물마다 다 되게 복잡하게 얽혀있어요. 되게 간단하게 이 집단 꽝 이런 게 아니고 이 집단 또 이 집단하고 이해관계가 있고 이 집단이 또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말로 설명하기가 특히나 쉽지가 않아. 대략적인 어떤 배경 정도만 알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좀 시즌 1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뭐 롤을 해보신 분들은 익숙한 명칭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롤을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생소한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필투오버라는 되게 번영의 도시가 있어요.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고 그 필투오버라는 도시를 하이머딩거라는 요들이 있는데 똑똑한 뭐 약간 아인슈타인 컨셉의 요들이 있어. 필투오버의 설립자라고 볼 수 있는데 필투오버가 엄청나게 발전된 번영의 도시인데 옛날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집안이 붕괴하면서 그 필투오버의 일부분이 지하로 내려갔어. 그래서 필투오버라는 데가 길게 있는 거지. 도시가 있고 그 아래 도시도 있고 총 합쳐서 그게 필투오버야.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번영의 도시잖아요. 사람들이 막 누리는 거야. 과학기술, 지하철 같은 것도 누려, 깨끗한 옷도 누려, 맛있는 음식도 누려. 근데 거기에 명이 있으면 암이 있듯이 지하 도시에 광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석들을 막 캐고 남은 쓰레기는 지하에다 버리고 지하에 있는 자원을 캐서 위에 있는 도시로 갖고 가가지고 쓰고 쓰레기 같은 거는 안 보이는 데다 버려야 되니까 지하에다 버리고 그리고 필투오버가 이제 번영의 도시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뭐 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망을 피해가지고 뭔가 불법적인 위험한 실험이나 이런 걸 하고 싶으면은 지하 도시에 가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건 숨어서 하려고 하니까 지하 도시에 다 모여서 하고 좋은 거는 밖에서 해도 되니까 인프라 좋은 위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래 그 도시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지촌이 됐어. 그리고 공기도 굉장히 안 좋고 물도 굉장히 오염돼 있어.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아래 동네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지. 개발을 골고루 좀 해달라 이거지. 왜 위에만 자꾸 버는 돈 예산을 다 위에다가 쓰고 아래에는 왜 예산을 책정을 안 하냐 이거야. 그래서 막 따져. 거기 이제 그 아래 동네 약간 비공식 지도자가 벤더라는 사람이에요. 주민 대표로 막 따졌어. 항의도 하고 막 운동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무력 충돌도 있었겠죠. 거기서 이제 그 아래 동네에 사람들이 좀 죽었지.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지도자 벤더가 충격을 먹은 거야. 아, 내가 좋은 뜻으로 일을 벌였지만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거나 죽을 수도 있구나.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 그래서 일종의 이제 전쟁 고아죠. 무력 충돌이 일어났던 전쟁 고아들 이제 여기서 주인공인 바이와 파우더라는 애들을 이제 걷어들이면서 무력 충돌을 이제 멈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인 바이와 파우더는 힘든 동네니까 애들이 과격하단 말이야. 과격하니까 막 절도 같은 거는 기본 소양이야. 살기 위해서. 먹을 게 부족하고 입을 게 부족하니까 절도는 기본 패시브라고 보시면 돼요. 없으면 뭐 돌아가면서 쓰는 거죠.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약간 이런 개념이야. 여유가 있으면 곳간에서 인심 나는 건데 인심이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뭐 하냐면은 아저씨들은 아저씨들끼리 돈 되는 일을 어떻게든 찾아내고 애들은 애들끼리 또 어떻게든 돈 되는 일을 찾아낸단 말이야. 아무도 용돈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쓸 돈은 자기가 구해야 돼. 그럼 보통 이제 뭐 동년배들 삥을 뜯는다던가 어른들 하는 일 같이 껴서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바이와 파우더 그 일행은 필투오버로 올라가가지고 도둑질을 해요.
에코라는 소시민의 제보를 받고 여기 돈이 되는 게 좀 있다. 부잣집이다. 그래서 몰래 따로 가. 바이랑 파우더가 이제 둘이 자매고 이 두 명하고 같이 다니는 일행 두 명이 더 있는데 클레거랑 마일로라는 애가 있어. 네 명이 약간 소규모 동아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명 중에 한 명이 이제 특기생 따개가 있어요. 따개 문따개. 그리고 한 명은 약간 똑똑쟁이. 그리고 바이는 약간 리더십이 있고 육체적으로 좀 싸움을 잘하는 스타일. 파우더는 좀 다 애가 어리버리해. 어리버리한데 이제 약간 혈육 찬스로 혈육 카드로 하나 딱 들어온 케이스. 약간 어리버리한데 얘가 나중에 나오지만 과학적으로 지능적으로 좀 굉장히 그 재능이 있는 애야. 하지만 사실 생존에 있어서는 사실 큰 도움은 안 되는 재능인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애매해. 얘가 약간 깍두기 느낌으로 이제 해서 이제 필토버 부자 제이슨의 집을 털러 가. 막 터는데 막 이거저거 막 뒤지는데 갑자기 페레로 로시 같은 게 막 있어. 파란색 페레로 로시 같은 게 고이 보관돼 있어. 그러니까 딱 보니까 가치가 없는 거면 뭉탱이로 이렇게 있을 텐데 약간 간격을 두고 이렇게 놓은 거야. 페레로 로시처럼. 딱 봐도 귀해 보이잖아. 까지 막 다 털어요. 털어서 진짜 가지고 갔는데 일단 모르지만 나중에 감정을 해보면 좋겠지 하고 가져가. 근데 가져가다가 어리버리 한 명 있다고 했잖아요. 깍두기. 징크스가 가져가다 또 흘려 하나를.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는 마력 스톤이에요. 그래서 펑 터져. 시끄러워져가지고 막 수사대가 막 쫓아오고 해가지고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제 겨우 지하 도시로 이제 돌아와. 이 네 명의 사고 뭉치들은. 하지만 이게 조용히 훔쳐간 게 아니고 크게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공식적으로 이제 필토오버 윗동네 수사관들이 아랫동네로 막 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평소에 이제 무시를 한단 말이야. 필토오버는 사람들이 막 다 막 가문이 있고 막 성이 있고 막 이러는데 아랫 사람들은 뭐 그냥 없어. 막 개똥이 뭐 소똥이 뭐 돌쇠 막 성이 없어요. 딱 봐도 그냥 엄청나게 상류층 하류층 이게 나뉘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 대하는 게 폭력적으로 대하겠지. 야 범인 나와 막 뒤집어 까면서 막 노점 막 뒤집어 까면서 야 여기 애들 4명 대령해. 오늘까지 해야지 빨리 끝나. 안 그러면은 내 이대로 오늘 돌아갔는데 보고를 못해? 범인을 못 찾았어요 하면은 범인을 찾아야 되니까 더 본격적인 수사대 약간 더 무장한 애들이 와서 더 뒤져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4명을 데리고 와. 아니면 뭐 맞춰와. 4명 맞춰와.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무시하니까. 그리고 제이슨의 또 이제 난리가 난 게 뭐냐면은 걔가 집안에 파란색 페로로시가 왜 있었냐면은 연구를 하는 중이었어. 근데 그게 불법 연구야. 위험해가지고 하이머딩거가 반대하는 그런 거라 마법 연구였어. 마법 연구. 필트오버는 과학의 도시인데 마법 연구를 하는 거야. 걸렸지. 좀도둑이 들어와가지고 폭발이 일어나면서 걸린 거야. 그래서 이제 곤란해진 상황. 그 안에서도 하이머딩거는 반대를 해. 마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 왜냐? 내가 어렸을 때 그 마법을 통해서 멸망한 국가를 본 적이 있다. 이건 아직 검증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막 섣부르게 막 연구를 하면 안 된다. 제이슨은 아니다. 내가 어렸을 때 죽을 뻔했는데 어떤 마법사가 나를 살려주면서 이 마력돌을 줬는데 얘는 이제 첫인상이 좋은 거지 마력돌에. 이걸 연구하면 사람들을 번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진보는 나의 힘. 이걸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제이스한테 빅토르가 껴요. 근데 빅토르가 누구냐면은 이제 아랫동네 출신인데 아랫동네가 이제 물도 안 좋고 공기도 안 좋다고 했잖아. 거기서 자라가지고 얘가 허약해. 다리도 막 절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근데 천재야. 마법공학 연구를 내가 돕겠다. 당신이 몰래 하면은 내가 몰래 가서 당신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둘이 열심히 연구를 해요. 몰래. 불법인데. 그리고 성공을 해요. 마법과 기계 문명이 결합된 마법 공학이라는 거를 드디어 이제 완성을 시켜가지고 이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걸 이제 드디어 알게 되고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낸 거지. 대마법 공학의 시대다. 좋아하는 거지. 그리고 아랫동네는 그동안 이제 어떻게 됐냐면 4명 맞춰놓으라고 했잖아 사람. 아무리 막 뒤져도 막 이렇게 안 되니까 바이가 이제 알았어요. 내가 그냥 자수하겠습니다. 내가 싼 똥 내가 닦을게요. 그래가지고 바이가 자수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 벤더가 아니 너는 열심히 살아라. 내가 자수하겠다. 내가 총대 매겠다. 그래서 필토버 수사관하고 같이 이제 가요. 가는데 갑자기 습격이 들어와. 누구냐? 지하도시의 또 다른 세력인 실코라는 녀석이 벤더를 납치해와. 그 호송되는 과정에서 빼와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수호지 보면은 어디 꼭 호송되고 있는데 꼭 습격해가지고 양산바퀴 습격해가지고 털어오잖아. 수호지 보면 맨날 털어와. 그 어딘가 대도시로 호송되고 있을 때 혹은 귀양 가고 있을 때 털어가거든. 그런 식으로 벤더를 털어가. 실코가 벤더를 다시 데리고 왔잖아. 그러면 얘를 귀하게 대접해 줄 줄 알았는데 묻거나. 왜냐하면은 실코는 지하 세계가 독립하길 바래요. 너무 무시하잖아. 필터오버의 윗동네 애들이 무시하니까 우리가 힘을 갖춰서 무력이든 뭐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립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국가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벤더에게 옛날에 무력 시위하고 막 항의하던 같은 동지였는데 야 다시 내 손을 잡아. 우리 함께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어. 그래서 호송되고 있던 벤더를 빼온 거였는데 벤더가 나는 이제 그런 짓을 하지 않아. 옛날에 한 3년 전에 트위치 때였죠. 방송 보다 보면은 광고가 나와요. 아케인 광고. 바이. 전쟁 앞에서 누군가를 잃게 된다면 모두가 패자야. 뭐 그게 있어요. 그 비슷한 말을 해요. 나는 소중한 사람을 잃었고 섣불리 했다가는 나는 이제 엄두가 안 나고 나는 이거 하지 않겠다. 강경하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실코가 묶어놓지. 그리고 실코는 이제 좀 약간 배신감도 느끼는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바이의 패밀리들이 벤더를 구하러 다시 가는 거죠. 따개 한 명 있다고 했죠. 따개가 가서 따고 똑똑쟁이가 뭐 벽 허물고 막 구하려고 하는 찰나에 징크스가 자꾸 이제 실수를 하잖아. 또래에서는 쟤네는 우리의 징크스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좀 약간 깍두기인데 리더 동생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좀 데리고 다니는 느낌이 있어. 쟤는 징크스다 막 계속 이러고 있어. 쟤랑 같이 다니면 뭔가 일이 안 풀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좀 비공식 별명이었는데 언니가 너무 이뻐하니까 파우더가 안 보이는 곳에서만 쉬쉬하던 그런 별명이었죠. 이제 아무튼 벤더를 구하려고 양아버지를 구하려고 이제 하는 와중에 징크스가 계속 이제 자기도 알잖아. 입지가 좁은 걸. 뭔가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옛날에 그 페레로시 훔쳤잖아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조급증을 느낀 파우더가 그걸 이제 갖다 버려. 뭐 사실 다른 소년 패거리랑 뭐 붙으면서 뭐가 있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버려요. 근데 옷깃에 뭐가 하나 딸려와가지고 하나가 남아있었어. 그래서 그 원숭이 인형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투입시켜가지고 그 폭발력으로 터트려가지고 벤더를 구하려는 작전으로 이제 자기가 독단적으로 이제 계획을 실행하거든요. 근데 공유를 안 했어. 아사트 공유를 안 해. 알고 하면 동선이나 이런 걸 맞춰가지고 잘했을 텐데 공유를 안 하고 터트려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막 안에서 막 바이가 벤더 구하려고 하고 막 따가지고 막 벤더 막 찾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실코 쪽에서는 알아내 구하려는 걸. 그래서 막 막으려고 그래. 막 투닥투닥 하는데 장난 아니야. 막 이쪽 실코 쪽도 이제 시머라는 마약을 개발했어. 시머라는 자주색 마약이 있는데 이거를 맞으면은 몸이 건강해지는데 중독 증상이 일어나고 장기 복용하면 몸을 망가뜨리는 약이야. 그래서 이런 마약을 개발했었어요. 걔를 사용해가지고 막 바이랑 막 투닥투닥 막 벤더든 내 거야 네 거야 하면서 막 투닥투닥 하는 와중에 징크스의 원숭이 폭탄이 터지면서 다 같이 날아가. 와장창. 바이올렛 패밀리 2명이 사망하고 벤더가 이제 풀려나가지고 그 시머에 중독된 걔랑 막 붙으면서 막 아무튼 하는 상황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벤더도 죽어요. 벤더가 아마 구출시키려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시머를 자기가 복용해가지고 마지막 힘을 짜내가지고 애들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든 벤더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아무튼 애들을 구해내고 이제 죽어. 근데 갑자기 거기서 눈새 파우더가 와가지고 야 내가 해냈어. 원숭이 폭탄 터트려가지고 실코 패거리들을 날렸어. 그래서 하니까 바이가 충격을 받아서 너 때문에 사람이 3명이 죽었다. 그러면서 꼴배기 싫어. 뭐라고 막 갈구고 갔어. 가서 이제 징크스는 좌절, 바이는 씩씩. 그러고 있는 와중에 실코가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파우더한테 가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이제. 실코는 우리의 적이잖아. 다시 데려가려고 가는 와중에 필트오버 수사관한테 납치가 당하면서 끌려가. 그리고 징크스는 바이가 이제 싫은 말을 하고 떠나갔는데 그냥 아예 떠나간 줄 알아버려.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해. 오해를 해버리는 거야. 너는 우리의 징크스야. 되게 상처 주는 말하고 떠난 게 된 거지. 근데 그때 이제 실코가 와가지고 되게 버림받아서 막 슬퍼하는 징크스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그러면서 진심으로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데려가요. 근데 그때는 이제 몰라. 우리들은. 실코가 이용 가치가 있어서 이용해 먹으려고 데려가는 건지 얘가 진짜 불쌍해서 데려가는 건지 뭔지를 몰라. 왜냐면 실코라는 사람 되게 비정하게 나오거든 그때까지는. 그러면서 데려가고 몇 년 후가 돼. 몇 년 후 어떻게 됐냐면 바이는 납치당해서 감옥에 갔고요. 벤더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망을 했고요. 근데 이제 신지드라는 자운의 과학자가 죽은 벤더를 어떻게 막 재가공, 조립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연출이 있어요. 그리고 실코는 벤더를 밀어내고 지하도시를 장악을 했고요. 그리고 제이스와 빅토르가 개발한 마공 핵으로 필토버는 더 큰 번영을 누리게 돼요. 마법까지 섞인 이제 기계의 도시가 됐어. 그래가지고 엄청 입지가 올라갔고요. 파우더는 이제 실코의 수양딸로서 그 안에서 간부로 활약을 하고요. 뭐 이렇게 퍼져. 에코도 있고 뭣도 있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실코는 아랫 동네를 장악하면서
발전시켜. 어떻게 발전시키냐면 시머를 활용해서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잔뜩 벌어. 마약 사업이지. 마약 사업을 통해서 돈을 잔뜩 벌어가지고 호텔도 짓고 뭐 도로도 깔고 네온사인 막 되게 막 화려하게 어떻게든 막 발전을 시켜요. 화학공학이 발달한 화학공학 산지같이 만들어. 그 대신 부작용이 있겠죠. 시머라는 그걸 통해 가지고 돈을 모으는 거기 때문에 마약이잖아. 결국 마약을 통한 이제 부작용들이 막 일어나. 특산물이 됐어.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지하 세계의 또 파가 점화단이라고 있는데 에코가 운영하는 점화단인데 시머가 싫어. 일단 시머를 쓰면 안 된다 파. 실코는 시머를 쓰든 뭘 쓰든 나도 시머 싫은데 어쩔 수가 없어. 어떻게든 이 지하 도시가 힘을 얻어가지고 윗동네랑 협상을 해서 국가로서 무시 못하는 힘을 보유해서 독립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중간 과정은 어쩔 수 없어. 이게 두 무리가 있어.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실코는 고민이 깊어요. 왜 고민이 깊냐면 어떻게든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시머를 통해가지고 시머가 이제 힘도 세지게 하니까 병사로도 만들 수 있고 이걸로 돈도 벌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발전을 시켰는데 저쪽 윗동네는 마법공학 핵으로 더 발전이 된 거야. 자기는 요만큼 발전했는데 여기는 이만큼은 발전했어. 차이를 쫓아갈 수가 없어.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어. 자기네는 약간 재래식 무기 같이 해가지고 막 하는데 여기는 완전 신식 무기야. 못 쫓아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점화단하고 실코랑 막 티격태격 하면서 또 그 필토버에서 뭐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걸 수사하려고 케이틀린이라는 귀족 자제 그 수사관이 감옥에 있는 바이를 꺼내 가지고 같이 이제 실코를 이제 뭐 이렇게 하려고 이제 막 내려가다가 제이스는 제이스대로 이제 점점 걔네는 태생부터 귀족이니까 제이스는 이 아랫 동네 애들을 갬성이 없어요. 아, 걔 자꾸 귀찮게 하지? 아니 왜 자꾸 여기 와가지고 왜 자꾸 똥을 묻혀? 이해가 안 되네? 근데 똥이 왜 묻는지는 생각을 안 해. 그냥 자꾸 똥이 묻으니까 아 좋게 좋게 하면 되는데 왜 좋게 좋게 안 하지? 근데 좋게 좋게 할 수 없으니까 좋게 좋게 안 하는 건데 이해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마법공학 에너지를 나중에 어떻게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냐면은 이걸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요. 이 굉장히 강한 건데 하이머딩거가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이 굉장히 강한 힘을 무기로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강해지잖아. 근데 그 지하 세계에서는 징크스나 이런 애들이 공학에 좀 약간 똑똑이들이니까 이게 걔네한테 넘어가면은 자기네 윗동네한테 엄청나게 위협이 될 거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기가 될 수 있는 냄새를 맡으니까 그 롤에서 추가된 신캐 있죠. 멜의 어머니 안배사가 와가지고 야 너 전에 네 오빠 죽였던 어떤 원흉이 있는데 걔가 폐악질을 또 부리기 시작해. 얘를 제압하려면 무기든 뭐든 좀 좋은 걸 던져줘봐. 내가 아까 보니까 마법공학 핵이라는 걸 사용하면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넘겨라. 근데 처음에 제이스, 멜, 빅토르 이런 애들은 무기를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과학은 모두의 번영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이걸 누군가를 파괴하는데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근데 제이스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해요. 뭔가 해결이 안 되니까 빨리빨리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막 무기 같은 것도 막 만들고 막 이래. 그런 상황에서 멜은 이제 엄마한테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티격태격 하다가 제이스가 이제 막 지하세계도 내려갔다가 막 티격태격 하다가 이제 죄책감을 느껴. 자기가 만든 무기로 지하세계의 어떤 꼬마애를 모르고 실수로 죽였거든. 그래가지고 애가 현타가 왔어. 그래서 실코랑 협상하는 과정에서 실코는 어렵게 그 협상 자리에 올라왔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꿈을 꾸던 그 협상 자리에 딱 마주했어. 지하 세계가 이제 국가화 된다면은 이제 명칭이 이제 자운이야. 근데 제이스는 이미 현타가 와가지고 귀찮아. 이걸 길게 막 끌고 가고 싶잖아. 당신이 원하는 지하 세계의 독립, 자운의 독립을 인정하겠다. 그 대신 당신네가 데리고 있는 폭탄 테러범 징크스를 넘겨라. 이제 중간에 이제 생략했는데 폭탄 테러가 한 번 있었어요. 넘겨라. 그러면은 니네 독립 인정해주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주겠다. 이거 굉장히 후한 조건이고 사실 전쟁 전면전이 벌어지면 니네는 승산이 없고 지하 세계는 그냥 전멸할 거야. 근데 내가 그냥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아기를 죽여가지고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을 잘 이용하도록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무시도 들어가 있고 자기 감상에도 빠져 있고 막 이렇게 아무튼 좀 재수없게 말해요. 그 이제 실코가 이제 충격을 먹은 거야. 자기가 이제 어떻게든 끌어올리고 안 되는 기술력으로 막 했는데도 아 이게 대등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자기가 아끼는 수양딸인 징크스를 내놓으래.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면서 벤더 석상 앞에 가가지고 명대사를 해요. 자기 인생을 바쳐가지고 자원 독립에 걸음을 걸었는데 그냥 자기가 항상 주장했던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자는 거를 자기의 케이스로 접목을 시켜보니까 쉽지 않더라. 그러니까 벤더를 그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 일이 아니니까 쉽게 말했던 거야. 아니 대의가 있는데 소는 당연히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한테 소를 희생하라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지. 그렇게 철두철미한 실코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징크스가 마탱이가 가요.
중간에 폭탄 테러 일어나면서 얘가 실려가가지고 신지드가 살려내요. 신지드 의사 선생님이. 그 과정에서 시머를 잔뜩 집어넣어서 눈깔이 이제 보라색이 돼. 그래서 그 징크스 하면 그 특유의 마탱이 간 눈깔 있죠. 그게 시머 그 색깔이야. 실코가 어떻게든 살린 거거든. 그래서 얘가 마탱이 가가지고 아니 바이가 거짓말하는 거야. 실코가 거짓말하는 거야. 실코는 바이가 죽었다고 했는데 바이가 다시 나타나. 그래서 실코한테 따지니까 나는 몰랐어. 그때 나도 진짜 죽은 줄 알았어. 그래서 믿었더니 이쪽은 또 아니래. 그래서 실코가 적이래. 그래서 실코한테 가면 바이가 적이래. 막 얘가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다 묶어놔. 누가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다 묶어놨어요. 그리고 바이가 이제 필토버 귀족하고 같이 다니니까 귀족을 죽여라.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 근데 바이 입장에서 걔랑 또 친구인데 죽일 수가 없잖아. 그럼 실코한테 또 이제 말하고 이렇게 따지다가 얘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다 쏴 죽여. 거기서 이제 실코가 총 맞고 이제 죽는데 징크스한테 이제 너는 네 인생을 살아라. 너는 그 자체로 완벽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니까 아 이제 나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구나. 나는 그냥 징크스로의 삶을 살아야겠다. 한 단계 넘어가. 다른 식으로 각성을 해버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필토오버 내부에서는 의회에서 열렸어. 자원을 독립시켜주자. 만장일치가 나왔어. 그래서 그렇게 끝나려고 하는데 징크스가 이미 마탱에 갔잖아. 제이스가 개발한 마공의 핵이 들어간 대포를 발사해가지고 의회로 날아가면서 시즌 1이 끝납니다. 뭐 그 과정에서 뭐 제이스의 무기도 나오고 바이의 건틀렛도 득하면서 나오고 뭐 하이머딩거가 뭐 자원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도와주려고 뭐 가는 것도 있고 빅토르가 제이스는 귀공자니까 그 감성을 이해 못한다는 거에 좀 실망해가지고 자기 몸 어떻게 하려고 시머를 이용해가지고 뭐 신지드한테 뭐 하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제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무튼 상황은 자운과 필트오버가 갈등이 봉합이 카카스로 틀려다가 징크스가 대포를 쏴서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마도 굉장히 큰 난리가 나고 대립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즌2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요거 지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카운트합니다. 3, 2, 1. 띠띵. 아까 그 시즌1에서 끝날 때 그 폭탄, 징크스가 날린 폭탄, 신형 미사일 맞고 다 난리 났어. 의원들 죽었어. 쟤네 둘만 이렇게 멀쩡해. 아, 빅토르.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 안 했는데 마공핵 없애자고 다시 입장을 바꾼 애야 얘가. 저희 마공핵이거든요. 원자 핵 같은 거지. 여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지. 저 집어넣어버렸어 아이언맨처럼. 그러면서 팬티 가면 되나보다. 그럼 마공핵이 제 빅토르한테 다 들어가 버리면은 새로 만드나? 아 가면 쓰나봐 이제 빅토르가. 케이틀린 엄마가 의원인데 회의에 참석했었거든. 케이틀 엄마가 이제 사망한 것 같아요. 저 징크스의 테러로. 그럼 얘랑도 이제 좀 골이 생기겠네. 왜냐하면 바이의 동생이 쏜 미사일로 엄마가 사망했어. 아 그치 이제 열받았어. 근데 멜은 전쟁하기를 싫어해. 항상 전쟁으로 해결하고 무력으로 해결하는 엄마랑은 다르게 살고 싶어요. 아 그치 저게 보통 일반적인 반응이죠. 무고한 사람이 죽을까봐 그런 건가? 너무 광역 공격이니까 마공 공격은.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많이 죽으니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빠거든요. 엄마는 이제 사망했고. 아 그래도 배운 사람답게 반응하네. 쌍욕 안 하고 점잖게. 아니 쌍욕 나가지 저거. 허허. 케이틀린이 키가 더 크네? 케이틀린 입장에서는 폭탄 테러범 잡으러 가자는 건데 지하 세계 사람들은 모두 다 폭탄 테러범이 아니야. 너는 아니잖아. 그걸 보여줘 했는데 그 앤 내 동생이에요. 부모님을 죽인 사람의 편이 되자는 것보다는 동생을 일단 걱정을 하는 거고 필터오버에 대한 좋은 게 없는 거죠. 필터오버한테 당한 게 많으니까. 바이 입장에서는 필터오버가 싫은데 필터오버 중에서도 상식인이 있다. 그게 케이틀린. 케이틀린 입장에서는 자온이 싫은데 자온에서도 바이는 그래도 상식인이야.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왜? 마인부 몸속에 있는 그것처럼 됐냐? 그럼 교대해. 빅토르가 나와서 풀고 네가 들어가. 다친 게 빅토르잖아. 또 테러를 당하는 거 아니야? 또 테러를 당해서 폭탄 테러 당해서 내가 어떻게 결자해지 해야겠다. 맞네 테러야 이거 테러야. 몰래 들어왔다고 저기 봤어 내가. 테러야 이거 마공 무기 쓰겠다. 그죠? 여기서 테러가 일어나면 무조건 쓸 거 아니야. 여기 제일 중요한 자리에서 대장급이 나왔어. 야 간부인데? 자원해적단 간부인데 쟤? 그냥 바로 공격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얘네 이제 시머 전투병 스팀팩 맞은 마린 같은 거야. 전에도 나왔거든? 근데 제이스 그 마법공학으로 저털림. 근데 더 강화됐다. 헐크버스터처럼 강화됐다 뭔가. 아이고 제이스도 같이 들어가야겠다. 빅토르 있는데 쟤를 어떻게 이겨? 와 안돼.
맞아. 제 아들이 제이스가 죽였어. 제 아들을. 저 화공남자. 그럼 독단적인 테러인가? 자기 부하만 데리고 와서? 그러면 저건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저거? 녹서스다 녹서스. 어? 안배사 부대 있잖아. 엄마 데리고 왔잖아. 아니야? 무기가 투박하잖아. 봐봐. 개멋있다. 왜 롤에서는 저 가면 안 씌워줬냐? 개멋있는데. 응. 그러니까 나는 이게 긁으려고 추모식 때 할 이유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성공하는 것도 전면전으로 그냥 버리든가 방심했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뭔가 퍼포먼스면은 오히려 악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회 평판도 안 좋아지고 뭔가 명분이 없잖아. 이쪽 필드오버 사람들만 더 막, 그러니까 아들의 복수인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자운의 그거는 아니고 저 화공남작의 독단적인 뭔가 개인적인 행동 같아. 사병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감정적으로. 자운의 그거 같진 않아. 너무 굳이 지금 할 타이밍이 아니야. 자운 전체가 만약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 거면 완전 전면전으로 바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할 법해. 왜냐하면 자운이 국력이 더 훨씬 처지고 기습으로 그냥 번개불에 콩 부어 먹듯이 바로 쫙 가야 할 거면은 여기서 그냥 모든 병력 다 투입해서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아, 이제 설득력을 잃었어요. 마법공학 무기를 사용해야 돼. 빡 돌았어. 마법공학 이제 쓸 거야 이제. 봐봐. 내가 그럴 것 같았어. 그 케이틀린 너 그 총알 저거 쓰면 더 세잖아. 그래 쓸 것 같더라. 참가했어 이제. 5인조야 이제. 자괴감. 아, 제이스는 오락가락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선해. 신지드야. 워워가 아니고 저거 그냥 그건데? 늑대? 뭐 쌍두 늑대 그 정글? 재밌다 이거. 다음화 멈출게요 일단. 아니 그 마공 그 쓸 것 같았어. 근데 이러면 너무 센 거 아니야? 한 발 한 발이 마법공학 탄환이면? 아직 안 봤는데 자원 쪽에도 뭔가 간부가 좀 셌으면 좋겠다. 화공 남작들도 뭔가 센 놈들 나왔으면 좋겠어. 7코 죽었고 자원 해적단도 좀 센 녀석 세베카밖에 없잖아 지금. 근데 있겠다. 워웍도 나오고 뭔가 아까 보니까 시머도 좀 더 전투형으로 더 약간 블렌드한 버전이 있는 것 같거든. 자크가 나올 수도 있겠네. 하수구에서. 트위치도 있고. 그러네. 걔네가 좀 약간 간부든 뭐든 나왔으면 좋겠네. 근데 트위치 막 이런 애들 좀 약간 점화단 쪽으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개판이 되어버렸어. 그래 실코가 이제 다 컨트롤 했었잖아. 근데 징크스가 사고 친 게 진짜 많아. 초반에 그 마공 그 핵 떨어뜨리는 거, 다리 테러한 거, 벤더 죽인 거, 실코 죽이고. 근데 이게 보면 알겠지만 좀 자원 쪽에 정이 가긴 하죠. 징크스 빼고. 징크스는 너무 답답해. 바이 캐틀이 더 답답하? 주인공들이 좀 약간 답답한 경향이 있어. 뉴 간부다. 뉴 간부. 갔어. 갔어. 저도 갔고. 얘 있었나? 시즌 1에? 저 3명이 싸우나 보다. 그 실코가 독가스 뿌리잖아. 간부 회의할 때. 그때 나왔었나? 그때 실코 포스 장난 아닌데, 그죠? 쉐베카가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처음에 연출할 때 있잖아. 막 셋이 막 이렇게 너무 격이 떨어지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3명 다 아니야. 뭔가 시정잡배처럼 나왔어. 원래 징크스랑 사이가 되게 안 좋은데 약간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징크스가 달아주지 않을까? 팔 있네 저기. 덜 고쳤나? 혼자 고치나봐. 누가 잡아야지. 어이 임시 동맹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자운이라고 명칭을 부여받은 것도 최근이야. 원래 자운이라는 이름도 없었어 여기는. 실코가 이제 주장한 이제 새로운 자운 독립 국가 취소가 됐죠. 인정을 해주려다가 취소가 됐죠 지금. 지금은 그냥 필드 오버죠. 필드 오버의 아랫동네. 헉? 몸이 기계가 됐어. 코팅이 됐어. 그치. 제이스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핵을 가져가면 어떻게 핵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가야지. 저 빅토르가 만든 건데 핵. 서로 없애기로 했잖음. 맞아. 저마다는 간부. 그러니까 제이스랑 하이머딩거는 제이스는 과학자면서 정치인이고 하이머딩거는 순수 과학자예요. 성향이 그래서 여기서 갈리는 거야. 도시를 위한 정책을 할 때 뭔가 집단의 입장을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제이스는 책임감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이머딩거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야. 학자니까. 아니 그리고 망토를 해놓으니까 그냥 삽살개야 그냥. 저거 봐. 그 요크셔 테리어지, 저거. 사형 아니야, 사형. 에코도 천재죠. 3천재가 모였네. 근데 여긴 다 천재야. 징크스도 천재고, 빅토르도 천재고. 약간 지능캐들이 어중간한 애가 없어. 지능캐면 다 천재야, 보면. 삼국지로 치면 한 60, 70 이런 애들이 없어.
빡통이거나 천재거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후, 순욱, 노숙 뭐 이런 애들이야 다. 무슨 종교를 믿는데? 저 몸이 지금 저렇게 돼요. 부작용으로 심어 너무 많이 먹으면. 그리고 그 심어에 되게 집착하고. 뭐야? 저 바이 저거 그거 아니야? 아, 그 수사대 5인 수사대인가 봐. 맞네. 5인 수사대. 바이가 징크스 사는데 아니까 하하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매워서 우는 거야. 되게 잘 참는다. 그죠? 목숨이 걸려있으니까 되게 잘 참네. 와, 근데 진짜 애니메이션 진짜 아트가 미쳤다. 영상에서 은행 냄새 나는 것 같아. 저 그거다 저거. 생선대가리. 우와! 걔 부한 것 같은데? 요들 부하. 다 기계로 바꿨잖아. 무서워요. 미신을 잘 믿는 편. 새로운 팔 나올 거야. 왜냐? 징크스가 만들어졌을 거야. 그때 만났을 때. 아, 저거였어. 갖다 주려고 했던 게. 아, 생선대가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미쳤다. 징크스 버전이야. 팔. 와! 개멋있다. 졸라 산만해, 무기. 결국 답답해서 오른손 써. 근데 저 안에 어떻게 저걸 다 넣었어? 저거 좀 리뉴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쇠벽할 스타일이 아니야, 뭔가 중후한 맛이 있어야지. 왜 여기 왔냐면 신지드 보러 온 것 같아. 신지드가 좀 스승이거든. 최초 스승. 아, 환상을 봤어? 아, 그러네. 좀 약간 종교 약간 그런 느낌도 있다. 아, 추종자가 되는 거 아니야? 낫게 해줘. 심어 부분만 쭉 빨아. 저걸로 땜질 해줬어. 저게 인간 아픈 몸을 저 기계가 들어가가지고 씌워줬어. 그러면 진짜 그 기독교처럼 12제자 막 이런 느낌인가? 쟤네가 이제 간부같이 되나? 워웍이다. 저 벤더가 시즌 1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거든? 와, 쉬었다 갈게요. 아트가 말이 안 돼. 시즌 2에도 되게 매력적인 뉴페이스들이 많이 나오네. 아까 그 사지 현장 요들도 롤에 나오면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한 게 안배사는 멜 얼만데 왜 녹서스인 거임? 필트오버가 아니고. 멜이 녹서스 출신인데 필트오버로 온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3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기 뭐 시켜주게. 와, 근데 오프닝을 다 다르게 만들었어. 처음 1화 장례식 할 때도 바이가 이걸 동의함? 그러게? 이걸 왜 동의했을까? 환기구에 가스를 푼 게 아니고 환기 장치를 가동을 안 한 거예요. 검은 장미단이야. 검은 장미단. 쓱 바뀌는 거 아니야? 르블랑 얼굴로? 해제했어. 잡몹이었어. 할매. 잡몹이었어. 잡몹도 이 정도야. 검은 장미단의 위력을 알 수 있겠죠? 잡몹도 이 정도입니다. 쎄하더라 어째. 나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어. 자야종족? 자야종족이야? 폐악질 장난 아니야. 와가지고 막 지 근육 많다고 힘 약한 사람 앞에서 엄청 가오잡네. 아까 검은 장미단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더니. 아까 그 사람 아니야? 심어 저거. 아니, 저러다 저 둘도 키스할까봐 무서워. 나 지금 미드 볼 때 무서운 것처럼. 겁에 질렸어. 검은 장미단한테 무서워하잖아. 봐봐. 그러니까 안배사 약한 놈한테만 가오잡는다니까. 야생룬? 룬 옛날에 샀어야 돼요. 쌍관룬, AD룬, 마방룬, 돈룬. 그 국가가 멸망했다고 말한 게 또 이거랑 연관성이 있는 것 같죠. 깔아앉아서 땅에 스며들어가지고 뿌리로 한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이제 나타나는 거 아니야? 무거워서. 아니, 놓치지 않았어. 자산을 대부분 뺏었어. 상그지대에서 왔는데 또 가오 잡은 거였네? 왜 이렇게 가오를 잡아? 아니, 보통 쫓겨나면 돈 클리크처럼 비참하게 막 허덕이면서 와야지.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여유 있는 듯하게 오냐고. 김과 돈 클리크처럼 와야지. 엄마랑 부관 딱. 그게 맞지. 밥 좀 줘 이러면서 와야지. 처음에 시즌 1에서 위풍당당하게 나오길래 허연벨의 케이틀린. 그러니까 키스신이 나오는 이유는 아까 이제 케이틀린이 또 하나의 가족이 됐다는 뜻이죠. 징크스만큼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뭐 어떤 그런 느낌인 것이지. 나도 나 때문에 고아가 되는데 지가 잘못한 거를. 나도 나 때문에 고아가 되는데 다른 사람은 나 때문에 고아가 되면 안 돼? 그게 평등이잖아. 쟤 뭐야? 티모 스킨이야? 인간 시절 티모. 약간 그거지. 조조군으로 전향한 관우에게 통렬한 일침을 날리는 산적이 된 장비의 모습이지. 징크스.
저 조조의 파란색 옷을 입고 통렬한 일침. 오. 오! 근데 말이 안 돼. 근육량이 말이 안 되는데 저게. 애니메이션 허용이죠. 그리고 방어구가 없는데 십적 허용. 저건 허용해줘야 돼 근데. 아 날려. 아! 쉥션 대가리. 야 그럼 뒤에 맞잖아. 야 바이야 네가 피하면 징크스 궁 네가 피하면 원딜이 맞잖아. 와 연출 봐. 와 징크스도 심어 복용자라는 걸 심어 능력자라는 걸 몰랐겠지? 저는 심어 인간입니다. 와 싸움 개잘해. 템도 안 꼈는데 채술로 비등비등하게 붙어. 징크스 개쎄잖아 이거. 그러니까 신지드가 손가락 날라가. 안돼 소가 넘어가면 안돼. 연기라고 바이. 널 이용하는 거야. 너의 마음을. 쟤는 파우더가 아니야. 징크스야. 와 저걸 맞췄어? 근데 괜찮아. 케이틀린은 저기 사이로 징크스만 맞출 수 있어. 속았어. 징크스한테 속았다 너. 짠나의 바람 이야기가 뒤졌다 이제. 필드 오버도 이제 조져. 자 니네가 그동안 쓴 거 역류 당해봐야겠지? 니네도 당해봐. 바깥으로 안 나가게 틀어막어? 그럼 이 안으로 샌다. 처음 당해봐서 호들갑 떨어. 저거 이제 징크스가 염색을 좀 했겠죠. 똥개스인데 징크스가 좀 약간 블렌딩을 한 거야. 똥개스. 계열받긴 하겠다 진짜. 저기서 못하게 해가지고 똥개스 필드 오버로 다 퍼졌잖아. 저기서 쐈으면 끝났는데. 바이 자첩이야 자첩. 자운 첩자. 믿었더니 결정적일 때 리니지 그 첩자처럼 PC방 전원 다 내리고 튀어. 진짜 중요할 때 한 방 하려고. 그래서 어쩐지 아니 자운에다가 독게스 그거 환기 막아가지고 이걸 바이가 동의한다고? 이랬는데 큰일 하려고 이거 참은 거구나. 이거 믿게 하려고 연인으로 접근한 거 아니야? 바이 안 되겠네. 봐봐. 필드 오버에서도 이게 또 나뉘어요. 상류 하류가. 필드 오버 또 안에서도 똥개스는 또 딴 사람이 맞고 멜은 안 맞고. 어떻게 안 돼. 검은 장미단 안 돼. 쫓아왔어. 안 돼. 검은 장미단. 이게 아무리 발전돼 있어도 이게 결국은 도시국가기 때문에 총량으로 붙으면 다른 국가를 이기기가 쉽지 않아. 케이틀린도 이제 빡 돌아가지고 이제 막을 사람이 없다. 그죠? 멜도 검은 장미단한테 당하고 이거 막을 사람이 없어 이제. 저 또 가오 잡는 거 봐. 뭐야? 근데 저게 말이 돼? 저 녹서스 외부에서 온 사람이 저게 쥐락펴락이 돼? 아, 봐봐. 이거 그렇다니까, 이거. 이거 쇼야, 쇼. 이용당한 거지. 이거. 왜냐면, 여론이 안 좋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쓴맛, 똥맛 다 봤거든. 빌드업 미쳤다, 이거. 뒤졌다, 이제. 옆에서 이제, 바람도 넣고. 아, 저 비중이 있네. 케이틀린 비중이 있었네. 엄청 크네. 엄청 커. 엄청 열심히 준비했어. 실제로 막 울프 늑대 보면 엄청 크대잖아. 우리가 개만 보고 막 고양이 보고 이러니까 잘 모르는데. 아 이거 재밌다. 다음 주에 풀리겠죠? 워윅이 풀려야 돼. 왜냐면은 왜 풀려야 되냐? 자운을 지킬 리가 없어. 지금 저기 녹서스까지 가세했잖아. 필드 오버 마법공학에다가 자운을 지킬 히어로가 없어. 워윅성님이 또 해줘야지. 자운의 수호자. 내가 말했잖아. 쎄하다고 했지. 왜냐하면은 전면전을 벌일 게 아니라면은 되게 열받게 도발할 이유가 없어. 왜냐면 국력 차이도 나고 여론도 안 좋아지고 그 추모식 때 그 테러하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화공 남작이 그냥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이중구가 그냥 꼬라박듯이 그렇게 꼬라박은 건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것도 맞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부추겼어.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했어. 그리고 바이가 개답답하네 진짜. 그러니까 바이같이 하면 안 돼. 이게 어떤 극의 재미를 위해서 좀 꼬고 꼰 건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 바이의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얘가 뭔가를 하려면은 스탠스를 하나를 잡고 가야지. 왔다 갔다 하면 양쪽 다 물매기는 거야 이게. 벤더는 뭐 그러기 싫어서 그랬고 실코는 그러기 싫어서 그랬어.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 그게 빨리 끝나는 길이고 상대방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이가 어물쩍거리니까 어떻게 돼? 케이틀린이 저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난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녹서스에서 어떻게 저렇게 분탕을 막 마음껏 치는데 치는 대로 다 넘어가는 게 말이 되나? 왜냐하면은 필드 오버의 저 가문들이 의회를 통해 가지고 다스리는 구조인데 가문들이 엄청 이렇게 장악을 잘 해놨을 거 아니야. 자기 나와바리인데 자기 나와바리에 저렇게 대놓고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를 볼 것 같지 않거든?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도 그냥 필드 오버를 생각하는 걸 떠나서 자기 나와바리 밥그릇이 뺏기는 건데 저렇게 순둥순둥하게 할 것 같진
아는데 녹서스라는 그 백그라운드가 너무 강해서 그런가? 사실 이제 녹서스에서 좀 약간 줘 털리고 온 건데 그걸 잘 모르고 녹서스 거기서 이제 딱 소속이 왔다고 하니까 뭔가 압도되는 뭐가 있나 봐요. 그리고 멜 오빠가 죽어가지고 뭐 아무튼 쫓겨왔다고 한 게 그 상대가 스웨인인 줄 알았는데 르블랑인 것 같고, 아무튼 시즌 2를 봤는데요. 원에서 이제 쌓인 그 갈등이 되게 빠르게 폭발적으로 붙을 줄 알았어. 근데 생각보다 빌드업이 굉장히 많이 쌓였고, 그리고 필트오버와 자원의 어떤 되게 단순한 전면전으로 흘러가기보다는 또 굉장히 또 복잡하게 빌드업이 쌓여가네요. 예상치 못했던 엄마 안배사가 끼어들면서, 그리고 이제 녹서스 비중이 그냥 안배사 정도에서 딱 들어갈 줄 알았는데 검은 장미단까지 나오니까 전체적인 전면전 곧 들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케이틀린이 이제 흑화했고, 내가 만약에 케이틀린이면 진짜 아무도 못 믿을 것 같아. 나는 완전 되게 심정적으로 공감은 돼요. 상황이 좀 약간 억지스러운 느낌은 있어. 바이가 막 그렇게 막 트롤링을 하고 이런 거는 조금 억지스러운데, 그냥 단순히 벌어진 일로만 봤을 때 내가 케이틀린이라면은 저렇게 해도 무죄, 이해된다. 케이틀린이라는 사람은 귀족의 자제지만 필트오버의 다른 사람들처럼 되게 온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이해심 있는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특히나 이제 자운 쪽을 경험해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래도 좀 사실만 나열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결과가 부모 잃고 자운 사람이지만 믿고 그 의지했던 바이한테 또 배신당하고, 자기가 본 자운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도 있어. 단 한 명이었던 뾰본이 그거마저도 트롤링을 하면서 믿을 사람 없게 되는, 인간 불신의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되는, 그렇게 된 거죠. 자우는 이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데, 사실상 이제 필트오버는 뭐 녹서스가 개입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일단 대표가 하나 나왔고 궁극주의적으로 힘으로 밀고 가겠다는 하나의 방향성이 정해졌잖아요. 차라리 방향이 나쁘더라도 그래도 하나로 모였으니까 다른 집단하고 뭔가를 할 때 그나마 우왕좌왕은 안 할 텐데, 이제 자우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안에서도 교통정리가 안 끝났어. 지금 자우는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신지드의 워윅을 집어넣은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심점이 뭐가 될지를 모르겠네요. 세베카가 포스가 없잖아 사실. 지도자가 되기는 쉽지 않고 약간 옆에 부관 정도 조언을 해주고 좀 방향을 같이 좀 조정해주는 부관의 느낌이지 뭔가 카리스마가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징크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징크스도 뭔가 사이드에서 하는 약간 독립부대의 느낌이지 누가 될지 모르겠네. 빅토르가 될 수 있겠다. 빅토르가 자온의 인물들하고 결합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 독자적으로 알아서 세력이 불어나서 사람들이 이제 심정적으로 엄청나게 따를 거 아니야. 대가 없이 모든 걸 고쳐주니까 심정적으로 따르면서 그런 어떤 되게 폭력적으로 나오는 필투 오버에 비해서 되게 무폭력으로 대응하는, 심정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식으로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네. 에코는 근데 에코가 뭐 어떻게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조직이 막 그렇게 크지 않잖아. 뭐 게릴라 정도 하는 규모인 것 같은데, 애초에 자원 힘을 다 모아도 안 되는 상황인데 에코의 그냥 사조직이 그 정도까지 될 것 같지는 않고, 빅토르가 변수인 것 같아요. 빅토르가 어떤 식으로 뭔가 이 흐름을 바꿀지. 물론 이제 전쟁이 나면 뭐 승자냐 패자냐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쉽겠지만, 빅토르가 뭔가 그거를 판도를 바꿔가지고 승자냐 패자냐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되게 복잡스럽게 막 풀어나갈 것 같아. 그러면서 뭐 케이틀린 자체가 애초에 뭐 아기는 아니다 보니까 두 가지로 갈리겠죠. 그냥 한번 헷가닥 맛이 갔으니까 그냥 끝까지 갈지, 아니면 중간에 좀 약간 조정이 될지, 그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신캐들이 조금 더 나오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이머딩거가 어떤 역할을 할지가 좀 모르겠어. 하이머딩거, 제이스, 그리고 에코의 이 세 명의 조직 있죠. 이 과학자 조직, 지식인 집단. 이 지식인 집단이 이런 급변하는 심각해지고 되게 각박해지는 상황에서 이 지식인 집단은 무엇을 할지가 좀 궁금하네. 왜냐하면 이제 제이스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자 포지션에서 정치인 포지션에서 살짝 넘어가려다가 그래도 얘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다시 또 과학자 지식인 포지션을 넘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내면에 착함이 있어. 비정해질 수 없는 그 뭔가가 있어 제이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예 못 넘어간 것 같고, 그래서 그 세 명이 모였을 때 어떤 시너지가 생길지, 그러니까 에코 혼자 그 저마단만으로는 안 되고 뭔가 하이머딩거가 들어가면서 뭐가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좀 다른 캐릭터들이 좀 등장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 화공남자 그 세 명이 조금 더 잘해주기를 바랬는데 생각보다 좀 잡몹이었어.
그리고 전면전 에피소드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면전이 좀 기대되거든. 시즌 1 끝날 때도 되게 어떻게 묘사를 할까, 전면전을. 약간 아무래도 이제 쳐들어가는 입장일 텐데, 자오는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거나 게릴라식으로 치고 빠지는 식으로 막 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녹서스가 묘사가 좀 많이 되면 될수록 좀 스토리는 더 중구난방이 될 것 같아가지고 녹서스는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 확실히 좀 비중이 사이드로 갔으면 좋겠어요. 녹서스까지 되게 자세하게 다루게 되면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우리가 사실 알고 싶은 건 이 자원과 필트오버의 어떤 교통정리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각자 다 다르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사람들이 어떤 깨달음을 얻고 어떤 결과에 봉착하게 되는지가 궁금한 건데, 검은 장미단까지 나오니까 딱 거기까지만 나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더 많이 나올 거면은 다른 에피소드가 나온다면, 아케인은 이제 마법이니까 피와 장미 뭐 이런 애니메이션의 녹서스 스토리를 다룬다거나. 제가 또 보면서 느끼는 거는 확실히 이제 좀 힘의 구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뭐 전면전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건데, 개인의 어떤 스토리도 되게 재밌지만 힘의 구도, 세력의 구도가 어떻게 될까, 이게 자그마한 변수로 큰 흐름이 어떻게 갈까, 이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3편까지 봤는데 3편까지는 좀 확실히 빌드업인 것 같고요. 케이틀린이 이제 핵가닥 돌아가지고 어떻게 보여줄지가 좀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고, 아케인 쪽에서 또 굿즈를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거부터 까보도록 할게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선 대가리 키링, 징크스 뭐 글씨가 있고요. 이건 담요예요. 징크스가 작업한 담요입니다. 이거 약간 원래 색대로 하면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아서 흰검으로 이렇게 맞춘 것 같아. 그리고 뒤에 텀블러, 징크스의 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리고 요거는 아마 장패드 아닐까? 여기 지금 주요 캐릭터가 다 나왔는데 실코가 안 나오니까 실코 뺐어요. 자, 요것도 있습니다. 야, 대형 박스를 2개나 주셨어요. 이건 스트리머한테 보내주시는 그런 선물인가 봐요. 토끼도키와 아케인 피규어인 것 같아요. 뭐 콜라보 피규어? 나왔다. 메일 버전. 이쁜데? 근데 메일이 디자인이 진짜 잘 뽑혔어, 그죠? 이 날개 달린 말이 도키도키인가 봐. 뒤에다 보관해놔야겠다. 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 피규어 옆에다 놔야겠네. 이건 뭐지? 포스터. 헬퍼. 와, 헬퍼. 역시는 역시 바이. 여기 징크스의 손으로 가렸어요, 바이를. 이것도 있어. 뭐야? 이거 혹시 그림? 그림 아니야. 징크스 아트였어. 이렇게 넣는 거. 이거 한번 해볼까? 멋있는데? 딱지 모양의 스티커. 배지도 나왔어요. 요걸 제가 다 즐겨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언박싱도 해보았습니다. 너무 누린다. 너무 누려. 그만 누려 이제. 조명 깨면 시머 나오나요? 그러네. 이거 시머 색깔이네. 아케인 라이엇 게임즈랑 연계해서 한 시즌2 1화부터 3화까지 같이 보기 하고 굿즈도 한번 살펴보고 했는데요. 확실히 3년간 공을 들여서 나온 작품스럽다. 3년간 준비를 한 티가 나네요. 시즌2에서 또 끝나고 3도 나올지, 이것도 좀 약간 볼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4에서 6도 같이 하죠, 다음 주에. 저 자체가 좀 약간 애초에 아케인을 너무 재밌게 봤어가지고